태평양을 바라보는 일본 동해안 해변의 미야기현에서 2011년 발생한 대형 재난을 기억하십니까? 태평양 해저에서 리히터 규모 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1900년 이후 약 110년 동안 관측된 지진 중 네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는 일본 동해안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밀려왔으며 원전 부지가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전기장치와 펌프 등 원자로의 냉각 기능을 담당하는 기기들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냉각 기능이 상실되면서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가 녹아 수소가 발생하였으며 수소가스는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폭발하여 결국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어 지역 주민과 환경에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나 안전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를 자동 정지하거나 운전원이 수동으로 즉시 정지하여 원자로에 설치된 연료의 핵분열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원자로가 정지하여도 일정 시간 동안 핵연료로부터 상당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방출하는데 이를 붕괴열이라고 합니다. 이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펌프 등을 이용하여 냉각수를 핵연료에 공급해야 하며 따라서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에도 펌프 등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과 냉각수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 및 대응 전략 등 총 56개 항목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화재 방어와 재해 분야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지문학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형 쓰나미가 원전 부지로 밀려와 전기장치와 안전장치가 침수되면서 전기 공급과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사고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자연재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 예방 대책 중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형 쓰나미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원전 부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높은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지도로서 일본 동해안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 동해안에서 약 180km 떨어진 이곳이 바로 진앙지입니다. 동일한 대형 쓰나미가 인접한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 부지에 밀려왔으나 제1원전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제1원전에 비해 제2원전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비해 제2원전이 쓰나미 피해로부터 다소 여유가 있었던 것은 해수면에서의 원전 부지면 높이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부지는 해수면에서 약 10m 높은 곳에 있으며 후쿠시마 제2원전의 부지는 해수면에서 약 12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높이 차이는 2m에 불과하지만 대형 쓰나미가 밀려올 경우 부지 높이에 따라 발전소에 미치는 침수의 범위 및 침수의 영향은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와 지진 해일의 규모를 분석하여 국내 원전 부지의 침수 가능성과 그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고리원전의 방파제 증축 현장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고리원자력본부의 방파제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고리 1, 2, 3, 4호기가 있는 곳이며 이곳은 우리나라 동해안 바다입니다. 이 구조물은 지진 해일에 의한 쓰나미가 원전 부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리원전에서 축조한 인공 방파제입니다. 이 방파제는 기존에 설치된 낮은 방파제를 증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쓰나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벽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유형의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의 기본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핵연료의 붕괴열은 원자로가 정지되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8시간이 경과되어도 약 1%의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방출됩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붕괴열 제거는 필수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월성 원자력 본부에 설치된 이동형 비상 디젤 발전차입니다. 이 차량은 쓰나미와 같은 극한 재해로 발전소의 모든 전원이 상실될 경우 원자로와 필수 안전교통에 비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경험한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가 사고 현장의 지휘 명령 체계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 중앙연구원에서는 광역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전 부지 전체의 재해를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는 원전 부지의 호기빌 책임자와 함께 다소의 발전소의 안전을 확립하는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원전별 책임자는 각 호기 주저실과 비상기술지원센터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중대사고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오해철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원자로가 정지된 이후에 원자로 및 사용 후 연료 저장조의 냉각 상실로 수소 폭발이 발생하여 환경으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상치 않은 중대사고 발생 시 발전소에서는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를 활용하여 노심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중지시키고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에서는 출력 운전 중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 지침서는 이미 모든 원전에 대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처럼 정지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정지저출력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의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한수원에서는 우선 국내에서 운영 중인 5개 원전 타입별 일반 정지저출력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를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발전소 고유 정지저출력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수 주입 전략이 비록 실패할 경우일지라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와 같은 경락건물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동형 수소 제어 및 경락건물 압력 방출 전략을 개발하여 환경으로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그림은 경락건물 압력이 상승할 경우 높은 압력을 배출하는 경락건물 여가 배기 장치로서 월성 1호기에 설치된 장치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락건물 배기 장치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경락건물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경우 이 밸브를 열어 대기로 압력을 방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은 여과 장치 등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는 장치를 거쳐서 방출되므로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란 화두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의 일상사에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원전 사고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순간에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안전에 안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 한수원의 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은 원전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양산 올레 인터넷 방송의 원전 현장 중계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